안녕하세요. 10년차 베테랑 도배 아줌마 이경애입니다. 이경애 씨 올해 나이 44시고요.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도배사이기도 합니다. 10년 경력이면은 완전 베테랑이시네요. 네, 베테랑이죠. 모든 게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그래도 이 도배는 그래도 사람의 손이 가야 되는 거죠? 네, 시공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만 그래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요?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요. 그래요? 네, 이제 뭐 다 재단도 하고, 이제 어떤 사이즈나 이런 것도 다 입력이 가능해서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도배사들 보면 진짜 전문가더라고요. 그쵸. 저희는 그 예전에 집에서 엄마랑 할 때는요. 둘이 같이 했죠. 빗자루에다 풀 칠해갖고 붙이면 맞아요. 볼록볼록 네.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걸 다시 쭉쭉 피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예. 우리 오빠들이 하는데 문이 못 맞추면 우리 엄마가 빗자루로 엉덩자 하던데. 사실은 그랬어요. 휴대전화 필름 붙이는 것도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어려운데 이거 수천 배가 되는 그쵸. 면적을. 그리고 예. 요즘은 종이가 아니고 막 실크 벽지 뭐 이런 네, 것도 하고 네. 이러잖아요. 패브릭도 있고요. 네. 천벽지, 뭐, 예. 또 마벽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항상 이렇게 뭐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회관이나 어떤 강좌 같은 거를 굉장히 이렇게 다니는 걸 굉장히 네. 좋아해요. 배우는 걸. 좋죠. 예, 예.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잠시 쉬면서 그 여성문화회관회를 갔는데요. 그 제가 듣고자 하는 그 경매공매 강좌가 폐강되는 바람에 그 나오면서 그 선생님, 도배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되게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신 선생님이 도배를 한다니까 조금 그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제가 키가 크니까 한 4개월 한번 배워보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니까는 그 선생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좀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그냥 배웠습니다. 네. 예.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야 되나요?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 그래요? 자격증이 있는데 일하는 데는 자격증하고는 지금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 때는 네. 어릴 때는 동네에서 도배 잘하시는 그쵸. 분이 계시면은 네, 그분 모시다가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예. 예, 자격증 그 당시는 뭐 그걸 그쵸. 몰랐던 시절이니까. 어떻게 일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일은 뭐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물론 지금 말씀들은 하시는데요. 일은 굉장히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 네. 꾸준하게 있다라는 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 연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하는 그 선배님들이나 네. 이렇게 아저씨들을 통해서 일을 같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또 하다 보면 제 거래처도 좀 생겨요. 이제 뭐 그렇죠. 인테리어 가게라든가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지업사라든가 또 이제 그런 데서 좀 이제 일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해본 사람 중에서 아줌마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잘하니까. 예, 예. 소비자분들도 상대로도 하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블로그 통해서 제가 또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오. 보시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색깔 배합 이렇게 잘하는 분 계세요. 색깔 배합도 그렇고 이제 그 집집마다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단점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 전후해서 올려놓으면 예, 그런 거를 보시고 우리 집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해주실 수 있겠느냐 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또 가서 이제 그렇게 시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네. 예, 그렇게 해서 또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집이 방이 좀 좁거나 그러면 좀 넓어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그렇죠. 벽지도 예, 필요할 예. 거고 그럼요. 저희 집에 있는 거 가구하고 좀 잘 매치가 네, 될 수 네. 있게끔 벽지 그렇죠. 그런 예. 것들도 다 예, 하시고 예.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를 다 인테리어지 하시는 뭐.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전문가시네요. 지금 여기 그 지원서 이렇게 쓴 거 보니까는 돈 꽤 많이 버셨다고요? 지금은 여기서 그다음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돈도 꽤 많이 벌고 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요 문장의 좋아요. 사실 그 상징적인 뜻은 평생 벌 걸 다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네. 지금은 친한 사람들과 오히려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근데 취미로 재미로, 일하고. 재미로. 네. 그게 아니라 돈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가서 제가 쓸 수 있는 만큼의 맞아. 그런 행복한 수준이 되면 그쵸. 예,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저희도 맞벌이를 하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가서 먹고 네.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그죠. 또 뭐 아이들이 뭔가를 원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고 또 뭐 남편이 조금 힘들 때 제가 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고 아 그런 맞아요. 부분이 채워지니까 그죠. 그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근데 맞습니다. 만족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 만족하기 제일 어렵죠. 지금 뭐 기가 쏠깃해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나도 도배 한번 배워볼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지금 보면은 그 새 집을 도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살던 집을 도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살던 집을 도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살림이 있는 집이나 살림이 빈 집, 이제 이사를 네네. 들어갈 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집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죠. 예를 들면 30평대 아파트다라고 칩시다. 네. 그거 다 도배하면 얼마 정도? 아, 벽지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는데요. 네. 한 90에서 한 150 사이. 30평대 아파트 하는데. 전부 예, 다 예. 다 전체 다 거실 뭐 침실 하는데요. 다 하는데. 다요. 지금 네. 궁금한 것 같다. 이거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김승현은 뭐 하는 거야? 머리만 커가지고 일당이 얼마인지 좀 물어봐줘야지.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야. 왜냐면은 궁금하거든 지금. 근데 나는 차마 그 예의가 아니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청취자들은 궁금해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봐야지. 예. 자,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보통 10년 차인데 일당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 이게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 한 그래요? 3년 정도가 지나가면 네. 본인의 그 시공 능력에 따라서 기술자가 됩니다, 그냥. 아, 네. 예. 그러면 보통 지금 회관이나 복지관 쪽에서 배워서 나오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이제 흔히 보조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냥 보조분들은 보통 나오시면 저희랑 같이 일을 가면 한 7, 8만 원 정도의 그 시공비를 받고요. 네. 보조는. 저희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하루에? 그 하루 인건비를 네. 받습니다. 몇 시간 정도 시간은 걸리죠, 보통? 아, 보통 일은 아침에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은 한 5, 6시면 거의 마무리가 다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나름대로 암산을 계산, 15 계산. 곱하기 30은 한 달에 계산. 야, 그러면 1년이면 연봉 꼭 연봉하면 곱하기 10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12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야. 친한 사람들과 오히려 재밌게 일할 만하다. 그래도 끼껏 본인이 벽지 골랐어요. 예. 이걸로 해달라고 다 해갖고 다 쫙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트집 아, 잡는 있습니다. 사람 있죠. 네, 네. 참 난감할 있고요. 것 같아요. 얘기 또 좀 이제 해주세요. 그 사실 그런 거 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내 집을 마련을 했어요. 아주 네. 보면 아주 한 10년 차 뭐 이렇게 해서 마련을 했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막 이렇게 아끼고 조심스럽고 막 이렇게 이해는 가는데 그런 아끼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본인 아닌 남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본인이 색을 골라놓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렇게 다시 해주세요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네. 가끔 있는 게 아니고 참. 많아요. 그래요. 요즘 근데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옷감으로 볼 때하고 옷 해놨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벽지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있죠. 때하고. 예, 있어요. 샘플로 보는 거하고 네네. 막상 전체를 다 네. 해놓고 보면 또 그 벽지 작업이나 그 색깔을 이렇게 네. 고르시는 분들을 보면 직업도 그분들의 이렇게 직업도 나타나요. 예, 이렇게 화려한 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요. 네. 아주 깔끔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사례를 몇 가지 더 듣고 싶지만 역시 시간이 없어요. 네. 네. 미션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자 5년 전쯤의 일입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가 금강산에 도배를 하러 가지 않겠냐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북한으로 도배를 간다는 말이 되나 싶었는데 현대에서 해금강에 선박 중인 배를 호텔로 만든다고 하니 진짠가 보다 했죠. 기가 솔깃했습니다. 북한에 언제 또 가보겠어요. 그렇게 저는 2주짜리 일자리를 위해 북한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성항을 통해 판문점을 지나 북한 세관에 도착했더니 전자제품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발각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더군요. 반은 호기심으로 떠난 출장이었는데 딱딱한 표정으로 주의사항을 또 반복하는 모습을 보니 살짝 겁이 나기도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세관을 지나 해금강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뭔가 마무리가 덜 된 것처럼 낯선 건물들, 빨간 깃발,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는 군인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 생김새도 하늘도 나무도 서울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왠지 모를 이질감에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곳에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작업은 꽤 고급스러운 선상 호텔 내부를 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업은 일정한 시간에 이루어졌고 즐겁게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제 몸에 열이 심하게 오르더니 탈수 현상까지 왔어요. 근처에는 병원도 없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렵게 찾아간 한 시골 의사에게 주사 한 대를 맞고 버텼는데요. 몸은 아프죠.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죠. 공사 날짜는 계속 지연되죠. 돌아가는 날도 기약이 없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가족들 생각에 울컥 눈물도 났습니다. 나중에는 몸도 낫고 아름다운 북한 여성들의 안내를 받으며 금강산 관광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그 상냥한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아프면 병원을 어떻게 가는지, 추위는 어떻게 이겨내는지, 흔하게 쓸 수 있는 생필품은 어떻게 구입하는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남편의 품에 안기니 이제 안심도 되고 역시 내가 사는 곳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북한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금강산에 오를 수 있겠죠? 저에겐 고3 아들과 고2 딸이 있습니다. 여느 부모들처럼 저도 아이들을 무척이나 챙기는데요. 아이들이 더 큰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에 조그만한 집을 얻어주었어요. 저는 인천집과 서울집을 오가며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일과 아이들 위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천집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신 시어머니가 얼마 전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때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만 신경을 쓰느라 어머님을 너무 외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더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서 제가 후회하기 전에 제 관심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이 노래 듣고 용서해 주세요. 헤일 수 없이